이 기재에 깔려 있는 거를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일부 정치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같이 한번 기재에 깔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의 마음속에는 피하 구분이 확실하잖아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리고 검사로서 피의자가 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 되고 나는 반드시 이거를 기소해가지고 재판에서 유죄를 따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게임이고 전쟁이고 전투를 벌이는데 항상 적이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참사의 희생자들에까지도 피해자들에게까지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 뒤에 어떤 배후 세력 적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 적이 촛불 세력이고 좌파고 어쩌면 민주당이고 어쩌면 뭐 노동단체고 시민단체고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박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극우라고 하면 서구 사회에서 극우면 어떤 특정한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인이랄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향점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극우는 그게 없어요. 그냥 비정상 또라이들이야. 그냥 비정상 또라이야. 그리고 나머지 자기와 반대되는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중도 보수나 이거는 유승민이랄지 이준석이랄지 과거 이준석 탄압당할 때랄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압니다. 이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 플러스 민주당 뭐 진보당은 다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머지 한 7, 80%의 국민은 미친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극우는 어떤 정책이나 이념적 지향성은 없고 그런 어떤 적대심과 혐오감만 가지고 있는 그것만 부채질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심리적 기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격론으로 보면 뭐 지당한 말씀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맞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국민적 심판을 정말로 받아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그 이제 뿌리나 또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의 출발 지점이 뭔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초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소유자다. 라고 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피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대화시켜서 거기에서 자신의 생존 기반을 만든다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된 데는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피하 구분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나 과정들이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되겠지만 지난 일에 발생했던 데 이렇게 접근하면서 해결하고 또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정치적 이익이 가장 큰 것이다.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 중에 왜 사람이 얼굴을 보이면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의견이라고 이렇게 던진 게 전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누가 나와서 논쟁했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이것은 대통령의 뜻을 누군가 곡해하는 것이라고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실 내부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워딩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임기 이후에 또는 대통령실 사직 이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해왔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명해 주는 과정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을 옹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잘못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숨어버리고 이제 없는 거고요. 그들이라고 하면 바깥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지금 빠지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참모들도 점점점 대통령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붕괴 징조 아니냐. 실제로 민주당 때문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필 또는 보호 또는 옆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점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런 발언까지 이제 터졌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한다. 이렇게 저는 연결 짓고 있습니다. 아마 해명하고 싶어도 해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참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해명을 하려면은 이게 그 바이든 날리면이랑 비슷한 건데 그렇지. 대통령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볼 엄두도 못 나겠죠. 그 네. 물어봐야죠 대통령한테. 지금 제가 볼 때 이 대변인실에서 낸 그 공지라는 거는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곡되기 전 버전이 뭐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그걸 그렇죠.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언론이든지 어디서 뭐 스픽스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때 대통령의 생각과 그때 행보를 보면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고 이런 걸 보면은 결론은 얘기 안 했어요. 또 결론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도 없이 그냥 요랬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변인실은 대통령한테 제가 혼자만의 생각은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안 물어볼까? 첫째로 전 대표님 말씀처럼 일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 방어가 안 된다, 포기했다 이래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봤다가는 경로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자꾸 경로하고 호통치고 너 나한테 왜 물어봐? 네가 나 가르치려고 그러냐? 너의 배우는 누구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가니까 그럼 안 물어보고 그냥 일단은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의 강도로 일단은 반박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쓴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게 개탄스럽다라는 수위로 이 입장만 나오는 걸로 귀결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면 이 전의 단계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든 아니면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든 간에 모든 국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였든지 간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런 워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헛바퀴가 돈다는 느낌. 못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봤으면 당연히 나왔어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 왜 김수경 대변인 직접 나와서 이야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국회의장이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음모론을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대통령 직접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 묻지도 못하고요.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지금 그 대통령실 내부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수경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뭘 멋대로 왜곡했는지 따져보시라고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쟁해보세요. 대통령이 어떤 말 했는지. 못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으면 그 내용 이야기하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게 인과관계라는 것이잖아요. 예. 원인 결과 그냥 사실만 그대로 놔두면 감정적으로야 무능하고 자격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태도도 문제지만 첫 번째 독대 자리에 얘기를 왜 했냐 유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했어요? 그래도 대통령하고 의장하고 얘기한 독대 자리를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회고록이야. 네, 회고록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곡됐다 했잖아요. 그냥 말을 안 했다고 안 했어요. 말은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멋대로 해석해서 왜곡했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와 같은 뉘앙스의 말들을 했다는 팩트는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 보면 이게 대통령실이 말씀한 대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대통령한테 물어는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알아서 좀 적당히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 극우 유튜브가 이런 말하자면 음모론에 대한 존재가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팩트가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한 것들을 대통령이 거론을 했고 근데 이 대통령의 행동들을 보세요. 그동안. 이태원 참사를 대한 태도 보세요. 이태원 특별법 거부했죠. 분향소 찾아가지도 않았죠. 그렇죠. 유족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과를 따지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얘기를 김진표 전 의장에게 했겠다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뭐 반박은 아니고 반박하셔도 돼요. 아니 다른 의견 내면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을 것이다라고 1,500원 걸겠습니다. 못 물어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어떤 날 저떤 날 워낙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요.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질문하기 어렵다에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